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5장입니다. 5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서 올무가 되며 답을 위해서 친 그물이 됨이라. 호세아서 5장입니다. 6번째 하는 것 같은데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선지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을 신분야에 있는 내용들을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나타내려고 그래요. 여기 오늘 4절에 보면은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 환경적이라 그랬어요. 어분야 의지할 때 의지할 때 한자로 쓰면은 의지할 때의 그게 어분야예요. 어로울 어자가 아니고 환경 부분이니까 의지 참 발음이 중국 사람들이 이런 발음을 자기들 상형 문자니까 발음을 잘하지만 특별히 경상도 한국 경상도 사람들은 이거 이거 잘 못해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 한글이 중국의 사성이라 하는 그 발음 그걸 거의 그 속에서 만들었지만은 그 자체 발음을 우리가 무시하잖아요. 무시하는데 실제로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을 어떤 체계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구조는 그러니까 틀은 하나의 법이지. 법은 만들어놨는데 한글로 형태로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표준적으로 발음 자체를 일정하게 강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 발음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사성에 대한 발음. 애들이 중국 요즘 동영상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은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친다 하면은 이 사성부터 가르쳐. 사성부터. 발음. 이걸 굉장히 치밀하게만 다양한 사성에서 이 차이가 나는 다양한 언어들을 자꾸 주입하면서 이 사성의 발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러면은 그 틀이 발음하는 이 구조에 사성의 이 구조를 익혀가지고 이제 그것을 언어를 익힌단 말이죠. 우리는 그게 아니고 모음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따라서 그냥 글자를 표현하고 그것에서 내가 익혀진 대로 그냥 발음 내 살아있는 환경 속에서 그냥 그 발음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사투리가 그냥 공존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없앨 수도 없는 거예요. 장단은 있어. 장단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꼭 교육을 거쳐야 되는 거지만 우리는 교육을 안 거치더라도 사투리는 남아있더라도 이게 이제 사투리끼리 모여서 융화되는 과정에 하나의 표준어가 계속 유지되어 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경상도 특별히 남쪽이니까 경남 진해 쪽이 되나니까 이 중국의 당나라 시대의 그 교류 그 흔적이 굉장히 많았고 그때는 지금은 사투리가 됐는데 남아있는 그 사투리가 자세히 가보면은 신라 시대 때는 완전히 표준말이에요. 그런 어떤 변화가 있다니. 이 환경이라는 것은 이게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분야에. 4절에 있는 저희의 행위가 자기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못하게 하는 환경이 있는데 이 환경을 바꾸면은 돌아갈 수 있는 환경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교회 하면 놓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지만 한 번 나오는 것을 써서 야 이런 일이 있느냐 이런 세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그때 느꼈다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토요일날 학생들 예배 시간에 딱 참석해보고
예배 자체보다도 그 뒤에 앉아서 그날 마침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실행위원회 모이는 날짜가 있었어요. 근데 내 친구가 그 실행위원이더라고. 그것도 맨 꼬랑지 실행위원. 응? 근데 그 친구가 앉아있어요. 같이 앉아있는데 이야기를 한다면 재미있는 거야 뭐. 내가 이렇게 동무들하고 그 당시 그랬어요. 동무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주고받는 이야기엔 그것이 드물어졌잖아. 응? 친구들 고등학교 때지만은 저녁에 내가 나가질 않고 친구들하고 어울리질 않고 집에 학교에서 들어오면 집에 일을 하느라고 막 집에 일이 워낙 많으니까 막 집에 일 하느라고 하다가 밤 되면 밖에 나가는 걸 몰랐으니까 고등학교 2학년 되도록. 그런데 저녁에 앉아서 남녀가 더구나 여자들도 섞여 있는데 이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에 내가 놀래버린 거예요. 야, 이런 데가 있느냐 이거지. 내가 크게 내가 충격을 내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혀 생소한 환경, 거기에 어떤 좀 이렇게 기대를 간다랄까? 나쁜 일도 아닌데 이래 좋은 일인데 막 땡기는 거.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 본문이. 라고 하는 이 요소가 바로 이런 환경을 바꾸면은 달라지는,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하는 게 달라지는 그런 요소에서 환경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요소, 부분입니다. 이거 음란한 마음이라 하는 이 부분, 4절에 있는 이 부분, 이제 인격적 면역 시스템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표현하는 거. 음란한 마음이라 하는 이 정분야인데, 어분야 다음 밑으로 내려서 정분야인데, 우리가 쉽게 마음 그러는데 기록했다고 해서, 그러고 또 같이 여기도 마음 썼다, 여기도 마음 썼다, 마음이라는 표현으로서 했다 그랬어요. 이게 원래서 쓰고자 하는 그 마음하고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마음하고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마음을 어떻게 나타낼 것을. 꽃은 꽃이라 할 수 있고,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느낌도 이 마음이라 하는 이런 건 하나의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쁘다, 아름답다, 좋다, 나쁘다, 이걸 어떻게 기준을 정했어요? 어느 거를?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개인이 기준이래, 개인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음란한 마음이라는 것은 음란한 마음으로 보는 기준, 거기에서 음란한 거예요. 그 마음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두고 음란하다 할 때는 이 기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누구에 의해서 나오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아이고 내한테 음란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자체가 아니에요. 음란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 환경은요 굉장히 이거는 어려워. 이런 걸 두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아이고 내가 음란한 마음이 있다 지적을 했으니까 내가 그게 음란한 마음이다. 이 다양한 내용들이 내 속에 들어있는데 그 어느 거 하나를 두고 음란한 마음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자체 대상에 대한 것이 음란한 마음이다. 이제 정분야의 요소에서 그런 요소를 인격체로 나타내는데 내 자신의 인격체로 나타내는데 내가 느끼는 내가 참 나타내는 여러 가지 표현들 이 속에 정분야는 요걸 우리가 잘 고려해야 돼. 아까 어분야 같은 거 비교해 보면은 어분야는 변합니다. 변하기를 그 환경 자체가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환경, 내 주변에 살아가는 삶의 자체, 한 개인이 살아간다든지 모든 인류가 살아가는지 이건 항상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변화 속에서는 우리 인간 자체가 나이 어릴 때 있고 늙고 있고 좀 장성할 때가 있고 변화되는 것이 있어서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이 많아지고 사람이 적어지고 또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생물들이 많아지고 적어지는 따라서 이 환경이 바꿔지고 자연, 이 우주, 여러 가지 돌아가는 자연의 어떤 섭리 때문에
사막처럼 황폐할 때가 있고, 그러다가 사람이 가꾸면은 아주 풍요로운 지역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이 바뀌어지는 이 내용을 있다니까. 환경이 바꿀 수가 있다. 고정적이지만은, 정해져 있지만은 이거 자체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그것을 깔고 있는 거예요. 정분야는 이 느끼는 건데, 지금 내가 느끼는 거, 내가 기쁘다. 그럼 내가 기쁜 거, 다른 사람들도 기쁜 거도 됐어요. 그건 어느 정도 뭘 보고 어떡하냐? 그건 개인이라, 개인. 그래서 이거는 개인이면서 누구한테 타치받는 일은 아니면서, 이거는요, 지금 시대의 기쁜 일, 1000년 전에도 기쁜 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달라지고 변화되는데 그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 표현은요, 같은 거예요. 똑같다는 것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이것을 공유가 된다는 게 공유가. 공통적인 요소로서 찾아나갈 수 있다. 변화되는 속에, 달라지는 속에 개인이 이걸 누리는 이것이, 표현하는 것이, 이게 인간들끼리 아무리 흩어지고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아지고 세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더라도 이게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인간됨에, 인격체 면역 시스템에서 공유가 되어지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이거는 배우고 안 배우고 관계없어요. 어린애든 노인이든 관계없어. 손자가 웃는 것도 좋고, 나이든 할아버지가 할머니들이, 웃는 것도 좋은 거예요. 인상 찡그리면 다 싫어하죠. 이쁘다, 잘생겼다, 이런 말을 들으면 누구나 좋아하죠. 누구나 좋아하죠. 니 어떻게 그래 생겼냐, 니 할 줄 모르네, 뭘 그래 못해, 이런 말 들으면 누구든지 싫어요. 시대하고 환경하고 전혀 관계없이 이것이 계속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 세월이 변화되어가 2000년 전에 어떤 변화된 요소가 있을 것이다. 4000년 전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는 어떤 변화된 요소가 있을 것이다 하는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면서 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서로 간에 말을 해가지고, 야, 이게 니하고 내하고 똑같구나. 그 사람하고 내가,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각 개인이 기준이 되면서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정분야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역에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동등한 지금 현재 상황을 누릴 수가 있는 것, 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 공감이라는 요소였어. 공감이라는 말을 가지고 하는 그 접근이 우리가 가능한 거예요. 이런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인격, 오늘 우리의 인격, 이런 요소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분야라는 거예요. 정분야. 그런데 그 속에서 엄란한 마음이라는 이 표현은요, 대단히 어려운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단순히 남녀간의 엄란함,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호세아서에서는 그걸 나타내죠. 그걸 통해서 뭘 나타내냐?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마음을,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는 그 상태를 정분야를 통해서 누구든지 공감을 하니까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찾아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호세아 시대에만 문제가 되느냐? 이 호세아 시대의 엄란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왔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이 호세아서의 전체를 보면은, 상황을 보면은 이 정분야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느낌 자체가 1장에 엄란한 여인을 장가가서 거기서 엄란한 자식을 낳아라 하는 요소가 지금 똑같아요. 현재가 똑같다니까요. 2000년보다 더한 기록이, 오래된 기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이 바로 정분야를 통해서 확인된 공감을 한다는 게 공감. 기분야는 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물, 어떤 여러 가지 내용물, 사물에 대한 사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여기다 접근이 되는 거예요. 지정의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구나. 이스라엘의 나라가 사라졌다가 1945년에 세워졌구나. 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공통적인 어떤 환경이 그걸 통해서 점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분야는 또 한계가 있는 것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살았을 때만 가능하지. 정분야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내용이 바로 지분야란 말이에요. 객관이라는 것은 주관에 대한 이 반대적인 말로서 객관이란 말 자체는 그냥 공유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주관적인 자세가 있을 때 객관이 나오는 거고 객관이란 말이 있다는 것은 주관이 있기 때문에 객관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서로 간에 상충되고 반대되지만은 이건 떨어져 있어 별개가 아니라 항상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물에 대해서 본다, 사물이 이렇다라고 하고 설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보는 주관에 의해서 된 거고 그러한 주관이 생길 때까지는 그에게 어떤 사물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쌓여서 이것이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갓난애가 태어났는데 멀뚱하게 있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눈에도 보이고 이래 하나둘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주관이 생기는 거예요. 소리 들리는 것도 주관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누구의 소리다, 누구다 하는 이런 개념은요, 이게 오래 가야 돼. 오래 가야 돼요. 이것이 환경적인 요소에서 우리가 이 변화되는 요소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지적인 어떤 이 활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말을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면은 그 말을 계속 들으면은 그 말을 입에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구조가 그래요. 사람의 구조가. 내가 뭐 처음부터 엄마 아빠 어떻게 이렇게 관계되겠어. 생뚱맞아. 갓난애들 태어나는 건 똑같아. 나도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내가 엄마 아빠를 안다. 내가 부부를 안다. 내가 주변의 사물을 알아간다. 이거는 내 개인의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요소에 꾸준하게 계속 같은 내용으로서 계속 알려줌으로써 내하고 연결되어지는 내 주관적인 객관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내 주관적인 요소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내 개인이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한 이것이 지분야란 말이에요. 지분야.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 지분야 자체에 대한 이 개념, 지정의신학하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요. 지금 우리 초등학교 애들이라든지 지금 중고등학교 애들요. 공부 이렇게 쉽게 안 돼요. 철저하게 우리가 지금 교육 환경이 너무너무 지금 악하다 그럴까. 악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 신분야, 5살 이전에는 신분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주인에 대한 요소를요. 5살 이전에는 철저히 시키게 돼요. 그러나 남은 10살 동안에는 많이 놀게 하고 많이 환경을 많이 접하게 만들어야 돼요. 놀이를 많이 시켜야 된다 이거지. 애들한테.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놀이하는 활동에서 창작을 한다든지 음악을 듣는지 미술을 한다든지 이런 수많은 이 자연에 대한 내 환경에 대한 요소들을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풍부할 필요가 있어요.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직업도 다양한 직업들의 종류들을 많이 접근시키고 많이 만져보고 해보면요. 이게 정분야를 지나가면서 사람 관계성에 있어서 어떤 느낌이나 이런 걸요. 압축시키는 또 5년이 있잖아. 5년, 10년 지분야, 어분야, 신분야 5년, 그 다음에 어분야 10년, 그 다음에 정분야 5년, 사춘기 20살 될 때까지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참 대화를 하게 만든다든지 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서로 느낀다든지 책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이런 감상 부분에 이런 부분에 발전시키고요. 그러면서 지분야를 조금씩 할 수 있는 기초만 다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20살 되면은요. 책방이나 이런 데다가 막 그냥 처박아 놔도 공부해라 소리 안 해도 이 풍부한 자원에 대해서 자기 자산에 대해서 말이요. 이 가지고 있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기술자로서 나가려고 하면 현장에서 현장에 있는 환경을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야 능력을 가지고요. 그 환경 책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언어는 익혀놔서 계속해서 언어를 익히는 게 좋겠지. 언어를 다양하게 익혀갖고 자기가 20살 이후에 만나는 수많은 환경에 어떤 환경에 대처해도요. 그것을 그 환경을 직장이 직장 자기가 주어지는 그 직책 어떤 것이 주어지더라도 그 환경에 처음에는 안 보여. 처음엔 부족해. 아주 보잘것없을 그때. 그러나 그 환경에 대해서 주어진 환경에서 끊임없이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요. 이게 창의력인 거예요. 이게 창의력.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20살부터. 그 20살부터 나타나는 그 창의력. 그 자체가 지분자의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10년 동안에 30살 될 때까지 훈련을 하면은 나머지 30년 동안 30년 훈련하고 30년 동안을 사회를 향해서 단위 사회나 전 인류를 위해서요 쓰임받는 어마어마한 환경으로 변화된다. 오늘은 여기 인격적 면역 시스템에 대한 거에서 제가 요 유전자 면역 시스템을 자꾸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